예, 2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수능 특강, 고3 수능 특강 기하 벡터 공간도형 파트 레벨 3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 2번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선무 PQ 벡터가 6이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나 조건에서 직선 PQ와 평면 알파가 이룬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자, PQ 벡터 크기가 6이고 이때 P점이 만약 정지되어 있는 하나의 정점이고, 자, 주어진 문제에서 P점이 1,0,2라고 이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고정시켰고 이때 Q점은 어딘가 있는 동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선생님, 이때 PQ 벡터가 6일 때 Q점의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죠? 예, 중심이 누구인? 중심이 P고 반지름이 6인 9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Q점은 P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6만큼 있는 사실 평면에서는 1이 되겠는데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9가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직선 PQ와 평면 알파가 이룬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P점이 이와 같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Q점이 만약 이 평면 위에 한 점이라고 이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예? 아니, 이게 알파 평면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은 P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자, 그때 수선의 발과 Q점과 H점을 연결했을 때 이 이루는 각을 저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만약 PQ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때 PH 길이, 자, 이 PH 길이가 고정이 된다면 항상 이 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에서 이 PQ 길이가 6이라고 일단 전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P점과 H점의 수선의 발의 길이를 제가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된다면 그때 Q점은 이런 자체를 갖게 됩니다. 최지영 선생님, 어떤 자체를 갖게 되죠? 예. 일단 얘가 이 평면에서 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H점을 중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Q점은 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1번과 2번이 이제 조합을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P점이 중심이 되고 Q점이 구상의 한 점입니다. 자, 점이 되고요. 이때 어떤 평면 감마에 의해서 얘가 이제 잘려지게 된다면 이때 이제 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이 각이 4분의 파이고, 자, 이 각이 4분의 파이고 이 길이가 6이라면 이 Q점은 이 원상에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원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등고 설정을 한다면 일단은 PQ 벡터는 6이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3 기준으로 3등급 이상 학생들은 이미 이제 숙지가 되어 있고요. 그 이하 학생들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인데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2등급 이상 학생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이하 학생들한테는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또 필요한 것이 평면과 평면이 이룬 각이거든요. 한성구 선생님, 평면과 평면이 이룬 각은 어떻게 구합니까? 법선 벡터의 예, 법선 벡터와 평면과 평면은 모든 평면은 하나의 법선 벡터를 갖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법선 벡터 두 개를 각각의 법선 벡터 두 개가 있습니다. 법선 벡터 두 개를 각을 구한다면 그 각이 평면과 평면이 이룬 각과 동일하다라는 게 공식으로 나와 있고 유형 문제에도 많이 이제 전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3등급 이상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고요. 그 이하 학생들한테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선과 법선 벡터가 이룬 각까지
자,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각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가 또 중요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임창수 선생님 어떤 식으로 각을 구하게 되죠? 예, 벡터의 내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법선 벡터도 역시 벡터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자, 그리고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내적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사실 내적의 정의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과정은, 이 공식은 거의 모든 등급에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이상 학생들한테 좀 수월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간도형은 사실은 입체고 그것의 평면을 담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방식이 단면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알파란 평면과 베타란 평면은 평면이지만 얘가 L이란 직선이 교선입니다.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의 교선인데 L이란 직선이 다음과 같이 점으로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 만약 단면화 시킨다면 그때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은 각각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알파 평면 그리고 얘를 베타 평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L상의 한 점, 자, P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수직인 P점을 지나면서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을 동시에 수직인 평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평면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은 P점을 지나고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의 수직인 평면이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얘가 이제 P점에서 사실은 각을 4분의 파이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맞추는 방법은 알파 평면과 평행한 어떤 새로운 평면, 감마 평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베타 평면, 자, 이 P점에서 P점과 알파 평면의 이룬 각이 4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알파 평면과 감마 평면은 평행하고요. 그렇다면 자, PQ 직선과 감마 평면이 이루는 각은 역시 4분의 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4분의 파이의 각도가 되도록 자, 각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알파와 감마가 이루는 각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쪽에 도착해야 될지 아니면 이쪽에 도착해야 될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을 먼저 결정을 하고 각에 따라서 여기에 Q가 도착할 것인지 여기에 Q가 도착할 것인지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타는 알파와 감마가 이루는 각이 되고요. 자, 이때 알파 평면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때 자, 알파가 0x 더하기 4y 플러스 3z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법선 베타는 이 xyz의 개수가 됩니다. 0, 4, 3 베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베타 평면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0. 자, 이때 법선 베타는 2, 2, 마1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벡터가 이룬 각이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이루는 세타의 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크기입니다. 루트 16 더하기 9, 25. 루트 4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1, 루트 9. 내적 0, 8, 마 3입니다. 자, 따라서 자, 다음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3분의 1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예각에서 얘는 감소함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될 때가 코사인 60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승훈 선생님, 이때 세타는 60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60도보다 큽니다. 60도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 이때 요 각이 45도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각이 60도를 넘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선은 안 되고요. 요 선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선을 지우고요. 자, 이때 얘가 4분의 파이가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P점이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P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H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죠.
이때 선분 HR의 길이는 원의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Q가 존재하고요. 물론 Q는 자치이기 때문에 한 점은 아닙니다. 도형입니다.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에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Q는 이 두 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감마 평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 되고, 따라서 P점과 Q점의 자치 중에서 최대 길이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선분 PQ의 최대값. 여기서 지금 Q'을,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밑에 베타 위로의 정사형을 Q1이라고 했을 때 선분 PQ1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때 Q1이 정사형이 됩니다. 이 정사형인 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선의 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Q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한다면 그때 수선의 발은 이쪽이 되고요. 이때 수선의 발, 즉 정사형이죠. 요 점은 Q1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 이 평면 자체가 지금 베타거든요. 자, 얘가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여기가 Q1이다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Q1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자, 근데 지금 선분 PQ1의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가 6의 길이를 갖고 있지만 이 각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사형 자체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기 때문에 감소함수이므로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크냐 하면, 자, 여기서 임창호 선생님, 지금 감마 평면 위에 이 Q가 나타내는 원이 있는데요. PQ기가 일정하니까. 예, Q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베타 평면과 이 원은 만납니까? 베타 평면과 Q의 자치가 이루는 평면, 점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했으면 저거 제. 예, 피타고라스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평면이 이제 감마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베타 평면이 이 평면을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된다면 베타 평면 위에 있는 점과 그 감마 평면 위에 이 원생의 Q점이 있거든요. 이 교점이 여기 또는 여기를 Q라고 만약 부른다면 이 Q점의 정사형은 동시에 Q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선분 PQ1의 최대값은 결국에는 선분 PQ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선분 PQ 길이가 6이므로 따라서 최대값은 6이 됩니다. 자, 6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최소값이 되겠는데요. 최소값이 되는데, 그렇다면 PQ1의 최소값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최정 선생님, PQ1과 PQ1 중에서 누가 더 짧을까요? PQ1 오른쪽과 PQ1 왼쪽 중에서 예, 왼쪽이 짧다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길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사형이기 때문에 이때 선분 PQ의 길이는 6으로 일정하고요. 자, 다음은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자, 이 점과 선분 PQ와 베타 평면이 이루는 각, 즉 이 각이죠. 요 각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 각은 상당히 간단히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자, 여기서 자, 이 각이 4분의 파이입니다. 자, 같은 이유로 여기 각도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4분의 파이가 되고 이 각을 저희가 세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4분의 파이고요. 얘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각은 다 합쳐서 네 각이 다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QP, Q 프라임, 자, QP, Q 프라임, 그냥 요 각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각은 전체 각 파이에서 4분의 파이와 세타를 뺀다면 그때 이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자, 따라서 PQ 프라임의 최소값은 선분 PQ 길이 곱하기 코사인, 자, 정사형이므로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자, 세타가 되겠고요. 이때 선분 PQ 길이는 자,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이별 공식, 코사인 덧셈 정리해서 코사인 4분의 3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4분의 3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가함수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엄밀하지 않지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가 2 루트 2가 되니까 사인은 3분의 2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을 다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6,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인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6이 분모를 다 소거하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마루트 2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선분 PQ1의 최소값은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합은 이제 6하고 이것과 합쳐서 따라서 답은 10 마이너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